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평생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래 사회에 유망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는요, 지식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즉 옛날에 경제의 3요소 하면 지식, 노동, 자본, 그중에서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해서 지식이 거의 대다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전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다 뭐 사전도 외우고 법전도 외우고 이럴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식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지식을 잘 찾아서 응용하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기법, 어떤 요령 이런 것을 외우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네, NCS를 통해서 단순 암기식 지식보다는 그 지식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컴피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배우는 게 과연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떤 행동에 필요한 그 지식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NCS에 있는 능력 단위, 그 능력 단위 안에 있는 하나의 수행 준거들,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NCS를 통해서 지금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정보를 그때 취득하고 찾아내는 그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달달달달달달 무슨 도서관에서 이것만 다 외우면 나는 완벽해 이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 정보를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잘 응용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미래 사회 세 번째,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는 이런 산업 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융합되고 복합되는 이런 융복합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과 발전은 뭔가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들이 로봇과 융합되고 다양한 IT랑 융합되고 그다음에 뭐 IT, BT, NT, ET, CT, ST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다른 것하고 같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IT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경영도 배우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에 응용하겠다 하면 디자인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NC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딱 학과 체계, 학문 체계, 교과서 체계가 딱 구축되어 있어서 나는 이 분야만 하면 돼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사실은 예전 시대에는 먹힐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술 변화가 계속 융복합화되기 때문에 교과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능력 단위, 여러분들 능력 단위가 총 몇 개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라고 할 때 그 NCS의 단위는 세 분류입니다. 그래서 847개가 개발되었는데 요 하나의 NCS를 개발할 때 조각조각 아주 활용의 기본 단위인 능력 단위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competency unit. 요 유닛들이 한 10개에서 한 15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능력 단위가 총 8,817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들을 서로 조합해서 어떻게 수준에 맞게 조합하기도 하고 직업에 맞게 조합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짤 때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교과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처음서부터 역사부터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 상황에 맞게끔 그때 필요한 능력 단위를 조합해서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능력 단위 하나 개발될 때 20시간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짭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나온 능력 단위를 보면 어떤 거는 딱 20시간짜리 교육 훈련이 가능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크게 나온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굉장히 작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활용 패키지에 있는 훈련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능력 단위의 학습 시간은 몇 시간인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그 훈련 기준에 나옵니다. 이 능력 단위는 20시간의 교육 훈련, 이 능력 단위는 30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학습의 시간까지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청년들이 이것을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 훈련 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네 번째,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직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년 보장되는 그런 직장인데 사실 정년 보장 60세도 굉장히 이제 젊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100세를 살아야 하는데 60세 정년, 60세까지만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짧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0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최선의 노후 보장은 무슨 연금을 들고 저축을 이제 뭐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갖추는 게 최선의 노후 보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자크 아칼리가 5년, 10년 안에 그 직업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굉장히 지금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뭐 이 직업 가지면 뭐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직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적성, 내가 뭘 좋아하고 내 성격은 뭐고 내 뭘 잘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은 어떤 건지 잘 판단을 해서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변화도 빨라지고 굉장히 미래 사회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할 일,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노동시장 유연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뭐 공정한 그 업무 지침, 인사 지침도 나오고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우리가 인사관리 체계가 운영됐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으로는 동일한 일을 하면 공정하게 그거에 맞게끔 이제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한 번 직장 끝까지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잘하면 더 다른 데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고 열린 노동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연화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 문제 점수가 높은 사람, 즉 스펙을 많이 봤어요. 그동안은 그 스펙 위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유일한 게 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 NCS라는 그런 행동 지표, 평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점수보다 요 능력을 잘할 수 있을까? 면접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서류를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문제를 잘 푸는 게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창의력. 창의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면 이 정답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스타일로 이 정답이 왜 나왔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남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무조건 취업만 해야겠다. 그런 목표 의식 없는 취업보다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NCS를 통해서 그 직업을 찾기 바랍니다. 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했죠? 지식 수명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또한 이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의 세계로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할까? 그 인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상 첫 번째. 자, 평생 공부하는, 평생 학습하는 이런 평생 학습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 하면서 수능 공부 막 너무 입시 위주의 공부에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또 취업 준비한다고 또 수험생처럼 또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다고 했어요? 계속 지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공부는 하기 싫은 거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 일을 이 공부라는 것은 내 일상 생활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평생 학습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면서 배우면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하면서 스스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평생 학습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생의 이모작, 인생의 삼모작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큰 기업 안에서 그냥 하나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그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편의점 그리고 치킨집 이런 사장님들도 사실은 대기업 출신들이 있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전문성을 갖고 평생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인재상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 직업인인 거예요. 즉 현장 적응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지닌 사람.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가서 다양한 일을 배우는 게 나중에 평생 내 일을 끌고 가는데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에 가면 거기서 세무도 배워야 되고 회계도 배워야 되고 홍보도 배워야 되고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실제 그 기술 R&D도 배워야 되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뭔가 중소기업 가면 남들한테 창피한 것 같고 처우도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선택을 꺼리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배움의 하나의 과정이구나. 여기서 많이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이 배움의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무슨 창업을 해야겠다. CEO를 해야겠다. 그런 큰 꿈을 갖고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이제 뛰어난 사람. 아까 얘기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최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퍼스널리티, 외적 능력, 즉 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이제 전공 능력도 잘 키워가면서 다양한 이제 직업 기초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인이 미래 인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인재상 세 번째, 봉사인. 봉사인 하면 무슨 굉장히 멋들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봉사인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태어남으로써 자연과 생명을 잘 아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서 남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요즘에 사람들은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 좋은 차, 좋은 뭐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본인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미래 인재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사회,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 미래 인재상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세계인이거든요. 아까 이제 미래에서 유망한 직업,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국제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영어만 잘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문화, 외국의 문화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은 뭔가 선진국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제 좀 우대하는 그런 게 있고, 좀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다문화를 이해하고, 그쪽 문화는 이렇구나,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타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에나 생활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만 막 이렇게 커 나온 사람은 다른 지역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무시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래 경쟁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점점 외국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인 거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은 앞으로 함께 실천을 해야 될 부분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취업 준비, 괜히 휴학해가지고 토익 점수를 높여야겠다, 휴학해서 뭐 스펙 점수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빨리 졸업해서 취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취업 일자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틈새 시장도 있고, 또한 주변의 중소기업들은 또 인력난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찾아서 내 일 경험, 내 이제 직업 경험, 이런 것을 쌓도록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졸업을 늦춰서 취업을 늦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취업해서 그 취업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면서 돈도 벌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면서 본인의 경력 개발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일단 보여주기 스펙은 이제 그만. 스펙을 쌓더라도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내 능력,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스펙 쌓지 말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딱 선택해서 거기에 필요한 스펙을 쌓자, 이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NCS 사이트에 NCS Q&A 센터,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 NCS 해법 특강 시간을 통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